안녕하십니까.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 비자 인 코리아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1-1, 그 다음에 1-2 강의를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2-1 강의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와 사증 발급 신청서, 통합 신청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시간에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와 사증 발급 신청서 그리고 통합 신청서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도표를 보이면서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을 기억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이제 국내 초청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E7 비자 근로자를 우리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모든 심사 요건을 구비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사증 발급 신청서는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사증이 비자거든요. 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통합 신청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통합 신청서를 통해서 연장, 변경 등등을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먼저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증 발급 신청서, 통합 신청서 순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신청서에 대한 이해 및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여기 신청서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사증 발급 신청서 또 신청서죠. 통합 신청서도 신청서죠. 그래서 이름을 별건으로 다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이유는 이 해당 서류를 시기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국내에 들어온 사람,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증 발급 신청서나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가 의뢰인의 수임을 받고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접수를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 신청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먼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는 어떨 때 필요하냐?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초청인이 국내에서 사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처리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회사, 주소지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여 피초청인의 피초청인은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죠. 원활하게 하는 제도가 사증 발급 인정 신청 제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신청 서류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죠. 일반적으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통해서 먼저 사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부터 무역경영 D9까지, 그다음에 교수비자부터 특정활동비자 E7,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선언취업 E10, 방문동고 F1, 거주비자 F2, 동반 F3. 근데 방문동고하고 동반은 이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실제로는 방문동고나 동반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본국에서 신청하고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따지자면 E1부터 E7 비자도 국내 내에서 체류 자격 동행이 가능하죠. 네,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면 F6, 기타, 방문 취업, 기타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유심하게 봐야 될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C4 단기 비자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원 취지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취지냐?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거고 거기에서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입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미 심사를 마치고 해외 제외 공간에서 이제 사증만 받으면 그 절차들은 굉장히 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절차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 경우 사증 발급 인증 신청서를 통해서 사증 발급 인증 번호가 뜨면 바로 그 다음에 배울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부분 정보를 누락해도 상관없고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이런 사항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하러 들어오는 비자들이 있잖아요. E1부터 E7. 그 다음에 F2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와서 비자 변경하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비자. 결혼이민은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의 대상은 안 됩니다. 근데 규칙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요. 원래는 결혼이민 비자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대상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됐죠. 네, 그래서 결혼이민은 본국이나 해외 공간에서 F6를 받고 들어가야 되고요. 기타도 원래 지원 비자도 국내에서 변경하는 거라 아닙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도 H2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C38 거쳐서 H2 가지고 있으면 추후에 H2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비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것들은 이런 T1부터 D9, E1부터 E7 그리고 행정사님들이 좀 담당해야 될 곳들 F1하고 F3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공간에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그다음에 결혼이민은 필요 없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실무상에서 굉장히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D1부터 D9, E1부터 E7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이민도 원래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아직 이 부분들은 변경이 되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무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거의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그 원칙은 이제 동반 신청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 E7 비자를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는 경우에 아내, 동반자 및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신청을 하면 E7하고 F3가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 별도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E7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기숙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 월급을 받아서 그런 거 만든다면 이 추후에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F3 비자는 사증 발급 인정 신청 이후에 남편이 이미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추후에 F3 비자를 본국 재배공간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를 초청하고자 하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관할 출입국에 제출하고요. 사증 발급 인정 번호를 받으면 사증 발급 신청서, 이거는 제외공간에 제출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사증 발급 신청서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사증 발급 신청서 작성을 할 때 사진 부착하고 기본정보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사증 발급 인정 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기입하면 그 조목 항 이후에 정보들 서명하고 날짜 적는 거 빼놓고는 실제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제출했던 자료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증이 발급이 되면 사증 발급일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할 때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통합신청서로 작성을 합니다. 사증 발급 신청서와 통합신청서를 같이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사증 발급 신청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해당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거, 비자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의 여권에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 번, 싱글 엔트리, 한 번으로 입국해서 나가면 이제 끝인 싱글 엔트리가 대부분이고요. 복수 사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C3 비자 같은 경우에 복수 사증을 받는 경우에는 멀티플 비자라고 되어 있고 한 번 입출국 때 90일 동안 맥스로 체류할 수 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죠. 그게 뭐 복수 비자 같은 경우는 뭐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사증 발급 신청서는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전에 했던 것처럼 발급해서 사증 발급 신청서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일반적인 여행 비자인 C3 비자나 C4 단기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외 공간에 제출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됩니다. 다만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각 나라마다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필리핀도 그렇고요. 단기 비자 신청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신청을 해야 받아주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이 대표적인데요. C3 단기 비자 90일 이내에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단기 비자를 신청하는 여행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 목록이나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행사에 신청하시면 되고 C3 비자 받기 위해서 여행사에게 해당 서류를 전달을 하고요. 여행사에서 이제 제외 공간에 등록을 해놓은 여행사가 이제 사증 발급 C3 비자라든가 C3-1, C3-4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보통 5일이면 사증이 나오거든요, 비자가.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작을 해서 14일간 자가격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일 이후에 큰 문제가 없으면 비자 발급 유선상으로 전화 통화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비자 받으러 오십시오. 그래서 최소 14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 중요한 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 19일부터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들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 그러면 사증 발급 인정 신청을 통해서 아니면 사증 발급 신청서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단기 비자 90일 이하, 90일 포함됩니다. 단기 비자는 외국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간이 되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91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인은 통합 신청서에 예를 들면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체류 자격 변경 체크를 하시고 통합 신청서를 나머지 필요 서류와 같이 첩부해서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지금 현재 기준은 회사에 있는 주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할 출입국이. 그래서 통합 신청서로 해서 이제 외국인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등록을 이후에 만약에 내가 거주지를 옮겼다 그러시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외국인 등록증 가져가서 이제 신청을 이제 주거지 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국인 등록증 발급하고 난 이후에 거주지 이전에 대해서 출입국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신청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류자격 부여라든가 체류자격 변경이라든가 체류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활용하는 신청서가 바로 통합신청서입니다.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에 대한 거는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페이지만 제가 다운을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이 됐네요. 자, 그래서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사증 발급 신청서, 통합 신청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이코리아의 민원 서식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기본적인 첫 페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합격의 법학원 2019년 출입국 이민 행정 동영상을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visainkorea에도 방문해 주시면 많은 포스팅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페이스북에 공유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동영상 강의일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만익 행정사였습니다.